정리하는 특징인 귀양살이를 우리가 했어요. 근데 그 귀양살이에 사실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학자로서. 그래서 뭐 때려치고 더 이상 학문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밑거름이 돼서 계속 학문에 정진했던 것이 굉장히 존경스러운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문을 하라는 것이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늘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서 꾸준히 했던 성실, 인내, 용기 이런 것들이 민사고를 대표하는 정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사고는 제가 애정이 있어요. 저는 민사고 출신이 아닌데 저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민사고의 정신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예. 제가 민사고에 있어서 관심이 항상 많았었는데 담당 반학 전에 가르쳤던 경험이 있고요. 그 이유는 저는 아무래도 영어 강사다 보니까 영어 쪽에 조금 동의하는 바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잘 아실 것 같아요. English Only Policy, EOP라고 부르거든요. 전 구역에서 영어 사용을 하거든요. 저는 그 이유가 참 마음에 들어요. 첫 단어요. 도구요. 언어는 도구거든요. 발음 돌려서 멋지게 하고, 그죠? 있는 척하는 그런 영어가 도구로서의 영어 습득의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영어 자체가 도구라면, 언어가 도구라면 본질은 무엇일까요? 혼 자체겠죠. 그죠? 그것이 사회과학이든, 순수과학이든, 인문학이든, 예술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간에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 리더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만든다는 그런 취지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 페이지 볼 수 있을까? 제가 넘길까? 아니,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음 페이지요. 슬라이드 중에서 앞 페이지 보여주세요. 맨 앞 페이지 다시 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민사고에서 지향하고 있는 교육법이 있는 거 3단계죠. 첫 번째는 강의학습, teaching, lecture 하고요. 두 번째로 discussion debate, 토론, 학습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사사학습이라고 할까요? running, drawing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처음에는 우선 교사의 설명을 들으면서 기본 내용 학습하고 나서 학습 내용 중심으로 토론을 통해서 창의적인 사고방식과 비판의식을 함양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완전하게 본인 걸로 내재화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쉽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영어로 소통하면서 가르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민사고 프로그램에 애정이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올바른 교육 방식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사고에 애정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민사고에 여러 학과, 교과가 있거든요. 이건 사회과 수업이라고 제가 봤는데 철학, 역사, 정치, 경제, 지리, 심리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보시면은 목표가 서 있는 것 같아요. 미션 정치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과학과 수업이죠. 특징들이 있고요. 과학과 말고 또 뭐가 있을까? 한번 볼까요? 뒤에도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외국어과도 있습니다. 당연히 영어 중심이 되겠죠. 혹시 이 앞 페이지 예술이 있었나요? 넘어갔었나요? 예술책 쪽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학과 분야에 있어서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넘겨주세요. 아무래도 민사 보면은 아까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잘 말씀하셨다시피 심화
중심의 교육 과정이에요. 중학교과서의 중학교과서 다른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대 이제 민사고 들어가서는 심화 중심의 교육을 하게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목표가 좁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비판적인 사고 능력, 세 번째가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함양하는 데 있다고 보이죠.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창의성을 함양하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한다는 것이 말은 굉장히 멋진데,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겠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저도 사실은 힘들었어요. 어떻게 그 과정을 가속할 수 있는지, 실제로 그런 어떤 정도라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교육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고민을 해봤었는데, 제가 찾은 가장 근접한 답은 창의성과 그리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과 그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혹은 발언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가장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지금 민사고의 취지는 어떤 특정 영역에 있어서 세부적인 지식을 묻고 거기에 있어서 얼마나 빠삭하게 안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학문의 어떤 융합성, 그러니까 통섭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앞서 얘기했던 세 가지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인물들을 공부하되, 그런 인물들이 펴낸 책이나 자료나 동영상이나 강의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되 그 내용들이 신경잡기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영어 회화 수준의 수업이 아니라 학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사용하는 교재를 몇 번 가져와 봤거든요. 너덜너덜하죠. 예, 제 교재가 너덜너덜한데 이게 한국어판 교재가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Science is Culture, 과학은 문화다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책에 있는 그 컨텐츠에 있는 이 책이 다루는 챕터들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내용을 그럼 영어로 공부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진화 철학, 의식의 문제, 시간, 설계 디자인의 권한, 객관성과 이미지, 기후의 정치학, 전쟁과 기만, 꿈에 대하여, 픽션, 소설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진실, 음악에 대하여, 형상에 대하여, 인공물에 대하여, 누가 과학을 하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건축, 윤리, 자유의지, 진화, 창의력, 미래의 삶, 소셜 네트워크, 물리학, 더 똑똑한 인프라스트럭처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책의 제목들만 제가 알아본 것이거든요. 어머님들께서 영어를 아주 잘하지는 못하실 거라는 생각에 제가 한국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챕터 중에서 뭐를 해볼까요? 객관성과 이미지라는 챕터의 특정 부분을 국어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제 국어 발음이 좀 안 좋아 이해해 주세요. 교포다 보니까. 예. 19세기 과학기술의 뿌리를 둔 사진은 진실을 중립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으로 인식되는 반면에 그림은 주관적 해석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이 가진 권력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해 기술이 만들어낸 이미지는 세계를 정확하고 중립적으로 묘사한다는 점에서 카리스마와 권위, 명성들을 누립니다. 물론 이는 이데올로기적인 입장일 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진의 기술적 본질 속에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객관성을 보장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일종의 잘못된 믿음이죠. 그리고 과학자처럼 지적인 사람들조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정도거든요. 이거는 제가 또 자주 쓰는 The Zero Margin Cost Society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한국어본이 또 있거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거 떨어지는 한계 비용 제로 사회라고 하는 한국어도 역시
특정 부분을 국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적이고 협력적인 peer-to-peer 네트워크로 조정되는 새로운 세계에서 성장하는 젊은 세대 중에서 적어도 일부는 자본주의 경제 생활의 많은 부분을 특징 지어온 물질주의 증후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덜 물질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며 덜 편의주의적이고 더 공간적인 공유 경제를 만드는 중이다. 그들은 자본주의 시장보다는 글로벌 공유 사회에서 살아갈 날이 더 많다. 공유라는 새로운 풍조는 선진 산업화 경제를 살아가는 젊은 세대의 생태 발자국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예, 러시안 단락입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아주 다양한 여러 학문들의 어떤 그런 지식, 지혜들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었던 책은 두 학자 간의 각기 다른 학문의 전문가이신 두 학자 간의 대화를 담은 책이었고, 제가 두 번째로 읽어드린 부분은 제레미 루프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께서 쓰신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린 것인데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봤었듯이 다양한 학문 분야에 있어서 통섭을 할 수 있는, 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가장 본받아야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가끔 그런 애들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너는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야? 혹은 너가 어떤 방향성이나 본질이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의구심을 가질 때, 그렇죠? 어떤 나에게 뭐뭐를 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자 할 때 누구를 떠올려? 누구한테 가장 기대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대부분의 학생들의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친구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입니다.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 맞아요. 그 나이 또래는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가장 신뢰성이 있고, 어머님,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하는 말이 굉장히 가슴 있게 와 닿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제 스타일로 반박을 한번 해요. 너랑 같은 학교를 다니고 너랑 감성적인 수준이 비슷한 녀석이 하는 말이 물론 공감을 할 수 있고 너가 좋은 우정을 쌓을 수 있는 대상이긴 하겠지만 너의 롤 모델이 맞냐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들이 학생이라면 이 책에 있는 분들이 너의 롤모델이 되어야 된다.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사랑하고 그지 지지하고 아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꼭 나중에 커서 효도해야겠지만, 너가 진정으로 되고 싶은 롤모델은 친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각 분야에 있어서 최고 보면 아니실 수도 있는 부모님이 아닐 수도 있고, 책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분들 자체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좋은 롤모델을 삼고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것들을 이해하고 학습하면서 그런 말투와 그런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는 것들, 예, 그런 것들에 좀 강조를 두는 편입니다. 예. 참고로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그래도 11년 정도는 하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는 문제풀이만 많이 했어요. 사실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강사들이 그러긴 한데, 가장 유명한 교재 하나 가져왔습니다. 해커스죠. 예. 너덜너덜할 정도로 많이 해서 굉장히 익숙한데, 해커스 교재를 하면서 제가 들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이걸 어디다가 써먹지? 예, 그러니까 토플 점수는 필요해요. 미국에 가기 위해서, 미국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유학생이라면 반드시 봐야 되는 시험이긴 한데, 토플 교재에 특정 지문을 제가 역시 한국어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두 책의 내용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운다는 측면에 있어서요. 영어라는 어떤 언어가 도구라는 전제하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스위스제 시계는 미국 시장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미국의 시계공들은 인지된 품질을 희생시킨 대신 양에 집중했다. 미국은 유럽에 비해 숙련된 시계공의 절대적인 수는 부족했지만 미국의 장인들은 대량 생산 기술을 완성하면서 저렴한 시계를 위해 길을 마련했다. 1815년 무렵 코네티컷의 기술자인 어쩌브 씨는 수력으로 가동되는 제조 공장을 사용하여 숙련된 노동자의 어떠한 조작이나 정교한 조정 없이도 조립 가능한 완전히 동일하고 교체 가능한 부품들을 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의 시계는 장인이 필요 없이 병습생에 의해 빨리 생산될 수 있었다. 예, 시계 산업에 있어서 역사의 특정한 세부 사항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독해를 해서 필수 단어를 다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예, 세부 사항 문제나 그죠? 어떤 특정 부분을 잘 요약한 문장이 뭔지를 고르거나 그런 유형의 문제를 품으로써 토플 공부를 하죠. 대부분의 공인 영어 시험이 그렇듯이 공인 영어 시험을 공부하면서도 배우는 거 많기는 해요. 사실은 예, 아카데믹한 단어도 배우게 되고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장점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인 시험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험이긴 하고요. 다만 무엇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 다양한 학문에 있어서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측정하고 통섭, 융합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이 민사고의 취지인데, 목적인데, 그리고 제가 동감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걸로는 우리 훌륭한 학생들을 가르치기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 운이 좋아서 아이들이 열심히 해서 내신 잘 챙기고 영어 회화빨로 어떻게든 넘어가서 사실 민사고 영어 면접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막 이래요. 너가 투명 인간이라면 뭘 하겠냐. 또 뭐 있었더라? 돈이 아주 많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너를 찾아왔어. 돈은 너한테 얼마든지 서포트 할 테니까, 펀드 해줄 테니까 너가 그 사람을 감명시키기 위해서, 그죠? 임프레스 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떠올려서 말해봐. 이 정도입니다. 사실 그래서 면접 정도의 포커스에서 수업을 한다면은 제가 스파라고 부르는 게 있거든요. 제가 담당하는 게 본 수업이고 스파라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제가 모시고 있는 조교분께서 한 분은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국제학과 다니고 계시고요. 한 분은 호주 교포십니다. 두 분이 45분 정도, 그러니까 본 수업이 아닌 스파 시간에 토플 자료로, 토플에 있는 어떤 그런 방금 말씀드린 그런 면접 스타일의 질문에 대해서 영어로 1분 정도, 2분 정도 답하게 하는 것을 매 수업 시간마다 체크해요. 또한 현재 지금 시사, 커런 어페어라고 하죠. 예, 뭐 사드 배치 등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용을 이해하고 있고 또 본인의 의견을 조금 이야기할 수 있냐 정도를 체크를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유려하게 본인의 생각을 아무리 신변적인 주제라도 잘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시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쌓는 건 중요합니다. 참고로 조교는 제가 사비 들여서 하거든요. 예. 그 이유는 제가 본 수업 시간에 하기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기는 해요. 다만 제가 그걸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정도의 일은 제 밑에 있는 조교들한테 맡길 수가 있거든요. 다만 본 수업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가 조교들한테 맡길 수가 없는 부분을 제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사학습과 회화 연습을 넘어서 본 수업에서는 학문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해요. 사실 제가 설명회를 몇 번 했었는데 그 고민이 그게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어머님들께서 감을 가지시기가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샘플을 몇 개 가져와 봤거든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책들 공부 많이 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자료도 많이 씁니다. 동영상 자료는 다큐멘터리 같은 종류도 있고요. 대학 강의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몇 개만 잠깐 그냥 보여드릴게요. 어떤 동영상 자료가 있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Further, predicting that if one of the pair were far away, even on the moon, with no wires or transmitters connecting them, still, if you look at one and find red, the other is sure. 예, 방금 봤었던 거는 quantum theory,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우리 애가 무슨 뭐 대학원생도 아니고 양자역학을 어떻게 이해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배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고 양자역학이 가지고 있는 practical implication, 실질적인 의미, 함의, 다른 학문들과 연결성 이런 것들이 가르치거든요. 예, 인문학적인 면이 강합니다. 예, 다음 자료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Okay. And if I go back, these guys are usually all related in a family, but they do accept non-relatives. The majority will be in a family, but they will accept non-relatives coming in. 예, And 감사합니다. so kin selection is one of the things that's going on in social carnivore. 예, 이거는 예의대학교 강의에서 가져왔는데 진화 철학입니다. 예, 진화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 공부하는 자료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책과 저런 동영상들을 공부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피터가 설명해주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고 하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도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중학생들이니까 아직 잘은 못하거든요. 앞을 바라보고 하는 것인데 예, 요거는 뭐 또 다른 자료입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런 보고서 같은 거, 인공지능 보고서 이런 거를 공부하기도 하고요. 예, 넘어가 주세요. 다음 자료. 학생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공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에세이를 쓴 거거든요. 이때 썼던 주제는 AI, 인공지능이었거든요. 예, 쭉쭉 넘어가 주셔도 됩니다. 예, 지금 뭐 해석을 해드리는 건 아니니까. 예. 보시면은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는 없어서 아쉽네요. 인공지능 아까 보고서도 공부를 하고 뭐 동영상도 공부하고 강의도 공부하고 하면서 많은 배경 지식을 우선 쌓거든요. 그리고 인문학적인 소양도 조금 줘야 되기 때문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 분야들, 그리고 우리가 깊게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들, 그죠? 인공지능의 본질이 무엇이고 방향성은 무엇이고 반드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학생이 쓴 것입니다. 예, 보시면 알겠지만 투명 인간이면 뭐 할 거야 주제에 대해서 하지는 않고요. 예, 인공지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학습을 거친 다음에 academic하게 학구적인 에세이를 씁니다. 아직은 영어를 잘 못하게 보여요. 제 눈에는. 하지만 정말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지식을 습득하고 본인의 지혜를 넣고 의견을 넣어서 창조성과 비판성을 살려서 발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작성하고 나면 제가 피드백을 받는 주고요. 아이들끼리도 서로 돌아가면서 이 친구의 피드백을, 이 친구가 썼던 작품에 대해서 에세이에 있어서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수업을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겠어요? 쭉 내려주세요. 예. 같은 자료인데 이 녀석은 조금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녀석은 인문학적인 맛이 강한데 이 녀석은 약간 이과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요약을 잘 하고 예, 과학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실생활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요약을 잘하는 느낌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같은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본인의 느낌이 물씬 나요. 예, 경민이가 썼는지 세민이가 썼는지 이름을 쓰지 않고 에세이를 제가 알 수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제가 건드리지 않습니다. 정답은 없거든요. 예, 다만
어떤 배경 지식적인 측면에 있어서 정보가 잘못됐거나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치라고 하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얻은 결론은 최대한 존중을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그저 너무 편협한 의견을 냈을 경우에는 지적을 하지만 최대한 존중하려고 합니다. 다음 책. 이 녀석은 재밌어요. 쭉 내려주시겠어요? 이거는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하고 나서 혹은 공부하기 전에 이제 관심이 있어서 학교에서 말하기 대회 있잖아요. 중학교에서. 그죠? 예, 말하기 대회에서 친구들과 이렇게 팀을 짜서 뭐 누구는 판사 역할을 하고 누구는 검사 역할을 하고 해서 인공지능 자동차가 그죠? 예,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그런 케이스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있게 창의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또 말하기 대회 같은 데 또 나가서 대상 금상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죠? 예,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저런 작품을 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같아요, 어머니? 노트테이킹 한 겁니다. 책을 읽고 자료를 공부하면서 노트테이킹 한 거예요. 한 8장, 9장 정도 될 겁니다. 끝까지 보여주셨나요? 이게 하나의 과제예요. 예. 공부는 쉽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절대로 쉬운 과제 안 줘요. 예.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왜 저렇게 기냐면 첫 번째로 구조 정리라는 걸 시켜요. 제가 어떤 자료든 대주제, 소주제들 세부 사항으로 나누게 합니다. 그걸 정리하는 게 1번. 두 번째가 어휘학습. 어휘학습을 할 때는 무조건 사전 찾아서 베끼는 것이 아니라 문맥적으로 한번 유추를 하고 유추한 뜻이 맞는지 사전으로 확인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모르는 단어 하나 있을 때 심장마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유추를 한번 해서 이런 뜻이 아닐까 하고 한번 유추해 보는 것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애들이 많이 맞춰요. 많이 맞추는 애들은 7, 80% 맞춥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맞았어요 하고 되게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마음에 드는 표현을 정리시켜요. 왜냐면은 한국적인 멋진 표현들이 많잖아요. 아까 한국어로 읽었을 때도 멋진 표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 영어 원서에 해당하는 표현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구두로 발표를 한다거나 에세이를 쓸 때 그런 표현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죠. 또한 요약을 하게 합니다. 긴 렉처였던 한 챕터에 나온 내용이었던 짧게 한 반 페이지 정도 요약, 서머리하는 것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쓰는 것은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너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거든요. 그래서 한 단락이라도 깨달음을 쓰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아까 어머님들께서 보셨던 발생의 결과물이잖아요. 사실 지나가는 과정은 이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게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긴 하지만 결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예, 그럼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을 때 쭉 내려주시겠어요? 예, 다음 페이지로 넘기셔도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글 하나를 쓸 수가 있어요. 시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쓴 거거든요. 과학적인 시간의 개념, 철학적인 시간의 개념, 여러 가지 개념들을 담아서 본인의 의견을 종합해서 씁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이거는 굉장히 재미있는 예인데요. 해석은 안 하셔도 돼요. 쭉 내려주세요. 예. 이거는 사실 크리에이티브 라이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의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배운 내용들을 종합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이 소설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세상의 문제점들이 뭐고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뭔 것 같고 나는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라는 본인의 어떤 유토피아를 그려내는 느낌이거든요. 예, 보시면 굉장히 길죠. 이게 하나의 숙제였던 것입니다. 예,
제가 노동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양을 공부하고 관계성을 보게 되는 아이들은 즐겁게 작성을 합니다. 정말 최고의 재산이거든요. 예, 어느 누구도 가져갈 수 없는 본인의 자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세요. 이거는 말하기 자료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Never negotiate out of fear, but that is never fear to negotiate. 예, 방금 들었던 자료는 Let both sides explore what problems unite us, instead of belaboring those problems which divide us. Let both sides, for the first time, 예, formulate serious and precise proposals for the infection and control of arms, and bring the absolute power to destroy other nations under the absolute control of all nations. 지금 들으셨던 거는 어느 중1 학생의 음성인데요. 1학년들한테는 이거 좀 강조하거든요. 애들이 발표를 할 때 발음도 너무 좋고 정말 똑똑하게 잘 키우셨는데 너무 자신 없게 발표해요. 바보같이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내용도 좋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발표하더니 빨리 대충 흘려가면서 발음하거든요. 부끄러워서 그러는 거야? 그게 한국에서는 겸손의 신호니? 예, 제가 물어보거든요. 이게 자신 없는 것처럼 못하는 것처럼 발표하는 게 한국에서는 예의 범절이니? 라고 제가 물어본 적도 있어요. 충격을 받아서. 예. 근데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거는 자신있게 학생이 발표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참고로 그 내용은 대통령 연설, 존 F 케네디의 연설을 따라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 어떤 기본적인 훈련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거는요, 학교에서 이제 그 소논문 그런 것들을 낼 수도 있고, 저희 영어 수업 시간에 공부했지만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것이 하나의 본인의 자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썼었던 영어 에세이나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본인이 작성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어는 정말 도구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쭉쭉. 넘겨주세요. 그죠?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아까 어머님들 영어 자료 쑥쑥 지나갔었잖아요. 국어를 번역하자면은 이런 내용이었었던 거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약벌 문제집 푸는 게 아니라.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요. 쭉 내려주세요. 쭉 내려주세요. 여기 밑에 기괴한 코드 같은 거 있죠? 그죠? 그죠? 여기 표가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이 좋은데요? 이게 뭘까요? 이거 다음 자로 넘겨주세요. 예. 뭔 거 같아요, 어머니? 맞히실 수 있어요? 미술 수업이었어요. 네. 저는 미술을 가르치지 못해요. 저는 그림도 잘 못 그립니다. 근데 이론은 가르칠 수 있거든요. surrealism, 초현실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이들이 감명을 받고 아이들이 미술적인 재능이 있어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면 좀 무서워요. 예. 근데 무슨 뭐 악마의 화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밑에 코드가 써있죠. 아까 그 뜻이 pure love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공부했었던 어떤 미술의 사조, 그죠?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그림도 한번 그려보고, 작품도 그려보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글로서, 에세이 형태로서도 한번 발표를 합니다. 예. 저는 화가를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다만, 본인이 창의성과 비판성을 발휘해서 작품을 못 그리지만 그려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거를 영어로 발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음악을 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모차르트 음악의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리고 감상도 하거든요. 그리고 모차르트 음악이 가지고 있는 특징 주제에 대해서도 공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다양한 학문들에 있어서 배경 지식을 익히면서 이것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재밌게 익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융합이고 통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민사고가 지향하고 있는 바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예, 사실 저는 설명회 할 때마다 좀 불안해요.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큘럼이 약간 특이해서 부모님들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신다면 창의성과 비판적인 어떤 능력을 함양하고 자신있게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영어라는 도구를 써서 발음 굴리고 신변잡기적인 얘기에만 답하는 그런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어라는 도구를 써서 학문을 공부하고 진정한 지성인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있어서 한 발자국 정도 함께 나아가주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민사고 영어 면접을 준비한다고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준비를 하는데 기출 문제를 하나 같이 해봤거든요. 민사고에서 2번이나 연속으로 나왔던 기출 문제인데 좀 유명해요. 질문이 이거였어요. 세 문장을 만들어라. 근데 그 중에 2개는 참이어야 되고 하나는 거짓이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면접관한테 제시하고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왜냐면 면접이 비구조적이거든요. 예, 쭉 그냥 설명하는 모노로그의 형태가 아니라 질문을 주고받고 말을 하면서 이렇게 면접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제 그것을 소재로 이제 면접관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면접관이 이제 그것을 가지고 바탕으로 이 녀석이 민사고에 들어올 자질이 있나, 자격이 있나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 녀석이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하고 문장 3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이렇게 참 2개, 이렇게 거짓 하나. 이렇게 발표하면 괜찮지 않아요? 제가 들어보는데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 거기다 그 녀석은 발음도 좋고 회화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수업도 성실하게 했고 잘했는데 조금은 색다르게 독특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너가 그동안 그래도 공부한 게 있다면 조금은 학문적인 느낌으로 만들어 볼까? 해서 3문장을 저랑 같이 만들어 봤어요. 어머니께서 맞춰보시겠어요? 제가 그 녀석한테 추천했던 3문장 중에 2개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1번은 인류의 빈부 차이의 근원은 지형적인 차이에서 온다. 2번째는 본인이 성실함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 태도는 유전적인, 사회적인, 사회경제적인,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산물에 불과하다. 3번째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셋 중에 뭐가 거짓일 것 같아요? 선생님 셋 다 진실인 것 같은데. 예, 사실 첫 번째 문장은요, 이 녀석과 공부했었던 총균쇠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럴드 다움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 빈부차의 근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던 자료에서 가져왔고요. 2번째는 존 볼트라고 유명한 정치 법 철학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있어서 이론을 정립했던 20세기 최고의 철학가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 공부했던 거를 써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3번째는 사실 우리가 그냥 믿고 있는 클리셰 속담이잖아요. 아무 그냥 비판도 하지 않고 저희들은 듣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를 시험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정말 너가 창의력이 있고 비판적인 소양이 있고 그리고 정보를 바탕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너의 지혜를 뿜어낼 수 있다면 영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3번째 문장의 오류가 무엇인지 맞춰볼 수 있겠냐였거든요. 이 녀석은 끝까지 못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준비하면서 저한테 혼났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삼조라는 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죠? 예, 자조가 있고 호조가 있고 천조가 있잖아요. 예, 자조 스스로 돕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떤 어머님, 아버님께서 너무 잘 예쁘게 낳아서, 그죠?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스스로 열심히 나가는 것이 자조가 되겠죠. 그죠? 하지만 그 말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은 호조가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호조는 서로를 도우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 스스로 본인이 열심히 해서 그죠? 일취월장해서 정말 그죠?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함께 더불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호조라는 개념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돕는 자는 하늘이 돕는다라는 말에 있어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세 번째인 천조는 앞서 얘기했던 자조와 호조가 이루어져 있을 때 하늘이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호조의 개념에 있어서 빠졌기 때문에 거짓 스테이트먼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계획을 한번 해봤거든요. 공부한다는 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지식들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걸 유려하게 발표하는 그 언어, 구사력을 우리가 통해서 그걸 흉내내면서 또 저희들이 훌륭한 영어 실력을 다룰 수 있고요. 가장 큰 목표는 민사고 합격은 아닙니다. 예, 저는 전에 민사고를 많이 보내봤었어요, 사실은. 하지만 제 가장 큰 목표는 민사고는 아니고요. 학문 자체를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은 그냥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차 타고 큰 집에서 배 터지도록 먹으면서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죠? 그런 어떤 국제시장 영화에 나올 듯한 그런 삶의 목표가 아니라 자주 호주, 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을 이해하고 나의 능력을 이해하고 남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천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행복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스칼러, 학자가 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문의 정진에서 공부할 수 있는 인생의 유일한 기회잖아요. 뭐죠? 학생이니까. 예, 그 시간을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민사고도 갈 수 있고 서울대도 갈 수 있고 하버드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학교가 목표가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성공의 목표가 아니라 넓게 보고 크게 보고 남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아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